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세계의 그 모습인데요. 오락가락해서 더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자제품은 관세 제외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네, 한 줄 정리.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지만 품목별 관세에서는 포함돼서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12일 그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런 IT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뭐 아이폰 폭등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없고 해서 좀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호관세에 완전히 관세에 예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다른 관세의 범주로 옮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죠. 세금은 받는데 그 관세의 항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레빗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는 강행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 SSD라고 해서 솔리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굉장히 그 IT와 관련된 최첨단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걸 생산해야 되는 것이지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관세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이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컴퓨터 뭐 여러 제품이 있어요. 이건 상호관세는 빼줍니다. 그런데 관세 면제가 아니죠. 그래서 철강처럼 알루미늄처럼 따로 받는다. 그런 얘기죠. 한번 설명을 그렇습니다. 부탁드려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저런 항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노트북과 컴퓨터,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조 장비 이거 굉장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상호관세에서는 품목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것이 제외되니까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제도가 약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품목별 관세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 이게 해외에서 제조돼서는 안 되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급적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보호무역 관세 제도를 계속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도 또 한국의 IT 제조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대한민국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신뢰성 위기에 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공화당의 아주 원로 상원의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혼돈, 영어로 케이아스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어쨌든 대통령이 상호관세 안 물리겠다고 했다가 또 물리겠다고 하고 자, 이게 오락가락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 더군다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중국이 특히 좀 그 약점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하길 기다린다고 트럼프가 그랬는데 시 주석 먼저 전화하기는커녕 보복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애를 먹이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145% 고율 관세를 해버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1기 때의 이런 관세 전략에 대해서 내수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대미 수출을 상당 부분 몇 년 동안 줄인 체력을 보강했던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복 관세로서 한 125% 관세 어떻게 보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그런 관세뿐만 아니고
중국 하면 희태류, 희토류 하면 중국, IT 제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희태류의 미국 수출을 지금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자석 같은 경우에도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 항공기, 큰 항공기 이런 부분이 한 대에 막 수억 원씩 하고 하는데 1,700억 원짜리 있어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보잉 787 9기 1,700억 원 상당을 원래는 지난주쯤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3주 정도 인수를 연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나 힘 있어라는 힘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거 상황인 것 발주한 거 같습니다. 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보잉을 비롯한 미국에 상당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숙이고 들어가기보다는 싸울 때는 싸운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무역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손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내수를 올리면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세계 2위, 얼마 전에 2위로 내려왔지만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불매 이거 간단히 봐서는 안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꾼 캐나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힘있게 미국산 불매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국의 일반인들이 지금 반미 애국 열풍을 막 거기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한의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손님한테는 팁을 104%더 받겠다. 이거 이제 딱 트럼프 관세만큼 더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레카드를 또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SNS에 여러 일반 자영업자들이 반미 포스터 이런 걸 막 붙인 사진을 올린다는 거예요. 또 중국의 한 신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미국 사업 파트너하고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저거 값싸게 만드는 데가 중국인데 네. 뭐 나이키 같은 거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뭐 중국에서는 못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발 제조업자가 뭐라 그랬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애국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미국 브랜드 불매 지금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뭐 코카콜라, 아이폰, 피자헛,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목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뭐 익숙한 이름들인데 우리는 저런 거 할 수 없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투하를 미룬 것은 증시의 폭락과 함께 가치가 크게 떨어진 미국 국채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 국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걸 중국이 직접이 아니라 배후에서 팔아치운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가 세계 최고의 미국 국채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 거의 600억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것이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이 한 7,6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영국이 한 억 원 비슷하게 돼 아닙니다. 있는데요. 7,600억 달러예요. 달러예요. 네. 진짜 어마어마해서 말이 잘못 나올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이 국채를 내다 판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급이 많이 되면은 결국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진 국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특히 중국이 미국에 가진 국채를 많이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국채 가격이 툭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한 10년물 그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한 그 이자가 4.593% 선까지 이제 오르면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5% 되니까 가까이 된 거는 아주 높은 그렇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간 큰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간 선거란 걸 해야 돼요. 2년 뒤에 중간 선거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다가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 참패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바로 레임덕이 될 수 있어요. 무섭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양측이 아무것도 싸우다가 얻지 못하고 내상을 입는다는 그 무협지 용어 있어요. 중국 사자성어입니다. 양패구상이라고 하죠. 중국의 저가 유통업체들의 타격도
매우 크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큽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국의 이른바 그 저가 유통업체 뭐 알리, 테무, 쉬인, 알트시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근데 이 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포가 $800 미만일 경우에 한국 돈으로 114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제도 덕분에 물건을 싸게 팔았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 없애겠다. 아예 그런 소포에도 이제는 관세를 120%를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그 알테시 측에서 저가 공세를 미국에서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재고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국 같은 나라라도 덤핑 수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을 때리면 자기가 안 맞는 게 이 싸움일 것 같은데 이 관세 전쟁은 때리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미 시작된 이 상호 관세, 석 달 뒤에 부과될 이 미국의 고관세에 대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방파제를 쌓는단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파도가 오면은 그걸 막는 방파제가 있어야 이제 항구가 안전하게 되듯이 한국에 이게 그 수출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값이 많이 올라버리면은 수요가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어떤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금 경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관세에 대한 방파제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가뿐만 아니고 이 은행 그리고 또 투자기업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 보면은 WTO라든가 이런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보조금 주는 것들도 상당 부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기업의 대출 위험 감소하기 위해 낮추기 위해서 이 금융권의 자본도 이렇게 늘고 보면은 BIS 비율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그런 작업에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는 석 달간의 유예 기간 중에 협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출혈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에서 이제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죠.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자금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은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 협의의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공급하겠다는 이 추가 자금, 이자도 특별히 낮춰줬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한 9조 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에는 3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단순히 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 혜택도 주는데 최대 2% 정도의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정도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또 한 1조 원 규모를 수출 다매나 금융
한마디로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EU라든가 네.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그 수출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또 일정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내에 조성한다라고 하니까요. 가장 지금 어려운 때에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과연 이 위기를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관세니까 그 주무관세는 당연히 관세청입니다. 우리도 관세청이 있죠. 그래서 관세 행정 분야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정말 정신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뒷바라지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달부터 관세애로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해서 이 실무가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관세 평가분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어떤 그런 시스템 코드하고 한국 코드가 좀 다른 것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HS 코드란 게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무역 관세를 하거나 무역을 관련되는 변호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요거 HS 플러스 뒤에 10자리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네.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인데 네. 그 끝자리 한 4자리 정도가 다 이렇게 조금 각 나라별로 구구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번호 잘못 부르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주소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네네. 그런 부분의 어떤 실무적 어려움을 중소기업들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알아서 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실무가들을 위해서 유용한 어떤 제도 개선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석 달 이제 상당히 또 지났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